파이썬 프로그래밍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통합개발 환경 파이참 설치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단원의 책의 마지막에 있는 프로젝트 랩 3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본 학습을 통해서 파이썬 통합개발 환경 파이참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정한 정수를 알아맞추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수 있고요. 커피 주문과 최종 금액을 출력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개월 달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통합 개발 환경 파이참은 젯브라인즈사에서 만든 아주 유명한 통합개발 환경입니다. 파이참 전문 통합개발 환경으로서요.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버전은 유료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학생 그 메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버전은 아예 무료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www.jetbrains.com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해당 파일을 내려받으셔서 설치하시고 활용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 설치와 활용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홈페이지, 그 jetbrains사 홈페이지에 내려받으시면은 버전이 2021.3 버전이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시된 월로 버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버전을 내려받으시면 파이참 커뮤니티 2021.3.exe 이 실행 파일을 내려받으셔가지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 화면을 보시면은 그 커뮤니티 버전과 프로페셔널 버전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뭐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요 이후는 프로페셔널 버전이 지원하고 있고 커뮤니티는 지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 과학 도구, 웹 개발,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프로파일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어드밴스드한 파이썬을 가지고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과학 도구 정도는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정도가 파이참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이썬의 문법을 학습하는 데에는 여기 있는 커뮤니티 에디션도 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려받으신 파일을 링크하실 곳은 이렇게 개발 도구에서 이렇게 파이참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내려받을 수 있는 버전이 프로페셔널과 커뮤니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커뮤니티 버전을 내려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툴박스라는 게 있는데요. 툴박스. 자, 툴박스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거는 설치 안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젯브레인사에서 설치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거나 제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 젯브레인즈사의 개발 도구를 통해서 만든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 박스입니다. 그래서 툴박스도 내려받아서 여러분이 설치를 하시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내려받으신 거를 바로 설치하면은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되는 거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화면을 캡처해 왔는데 크게 탭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툴즈라는 탭이 있고요. 하나는 프로젝션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툴즈를 클릭하시면 내가 설치한 버전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치하고 싶은 것들 설치하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뭐 여러분 이것저것 설치해보고 테스트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불편한 거는 이게 유료 버전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한 달간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자, 프로젝트 탭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이 이 목록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기 때문에 하나가 보이는 거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직접 한번 만들어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하는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 봤습니다. 자, 먼저 내려받은 그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자, 이러한 설치 대화 상자가 떠요. 자, 항상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폴더 해가지고 디폴트로 지정하는 폴더들이 있습니다. 자, 얘는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젯브라인스 밑에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 2021 버전 네임이 나와요. 자, 그래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설치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폴더를 그대로 하게 되면은 항상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젯브라인스 밑에니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뎁스가 얕은 쪽으로 설치를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이 브라우저를 눌러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하는 D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차라리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뭐 항상 이렇게 설치해도 아무 문제 없고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뎁스가 짧은 데를 정해서 하나 하시든지 원래 디폴트에 저장을 하시든지 해서 설치를 누르시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쭉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기 있는 체크박스가 마크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크를 웬만하면 다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점프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 파이썬이 기동이 돼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크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넥스트 버튼으로 설치를 계속 하십시오. 자, 메뉴 폴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치 넥스트 인스톨을 누르시면 이게 설치 과정이 이렇게 게이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서 설치는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물론 네트워크도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설치가 직접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 파일들을 가져오거든요. 자,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다 종료를 하게 되면 이게 뜹니다. 근데 요거는 보시면 자, 이걸 누르시면은 여러분 리부트가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딴 거 작업하다가 하면은 좀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걸 해서 피니시를 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종료가 된 후에 여러분이 설치된 파이참을 실행하시면 뭐 이런 게 떠요. 이런 게 뜨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 대한 컨펌을 하기 위해서 내가 I 컨펌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근데 이제 이 창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가 다크로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바꾸시면 되겠죠. 자, 예전에는 이 개발 환경을 주로 이 화이트 톤, 이 밝은 색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눈에도 안 좋고 해서 이 검은색으로 개발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놔두고 개발하셔도 좋고 테마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즈 플러그인스 이런 게 있는데 뭐 커스터마이즈 쪽으로 가면은 이 현재 있는 이 테마 같은 걸 바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접 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 오픈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겠지만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서 버전 관리하는 거를 연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안 배우니까 잘 몰라서 상관이 없고요. 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거 있으면 오픈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이 커스터마이즈 가서
몇 가지 셋업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를 가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여기에서는 컬러 테마 해가지고 현재 이거 인텔리지 라이트로 바꿨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두운 거로 하고 싶으면 어두운 거로 하시고 밝은 거로 하시려면 밝은 거로 바꿔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액세시빌리티 해가지고 IDE 폰트에서 그 IDE라고 하는 거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통합개발 환경을 지칭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IDE 메뉴 같은 거에 폰트를 여러분 사이즈를 바꾸시려면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맵은 뭐냐면 자, 우리는 아직 이러한 통합개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 다양한 통합개발 환경이 있는데 나는 그 전에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썼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썼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맞는 단축키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단축키로 얘를 작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키를 여러분들이 뭐 바꿀 수가 있어요. 키맵을. 자, 뭐 여기까지가 설치한 이후의 설정이고요. 자, 설정을 마친 후에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파이참을 설치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얘들은 그 파일만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돌려볼 수도 있지만 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나의 프로젝트 이름으로 여러 파이참 소스를 관리해 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 new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대화 상자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로케이션은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폴더를 명확하게 지칭하고 이름을 지정하면 되겠죠. 한 예로 저는 D 드라이브에 파이참 프로젝트 밑에 Python for everyone 뭐 이런 걸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폴더고요. 이게 폴더이자 프로젝트 이름이 되는 거죠. 자, 이 프로젝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거를 지정하셔야 돼요. 이걸 지정하지 않으시면 컴파일이 소위 말해서 인터프리터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든 파이썬 소스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 중요한 세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하셔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좀 신경이 쓰입니다. 잘 모르니까 내용들을. 그래서 여기 써져 있기로는 new environment라는 게 마크가 하나 있고요. 라디오 박스라고 하죠. 라디오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reviously configured interpreter라는 게 있어요. previously configured. 근데 여러분이 이전에 세팅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안 뜰 테고요. 만약에 new environment using이라고 한다면 이건 여기를 클릭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로 처음에 해보실 거는 요거를 눌러서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걸 선택하거나 만약에 세팅되어 있는 게 없으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표준 파이썬을 설치한 폴더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표준 파이썬 설치 폴더를. 근데 그 표준 파이썬 설치 폴더를 지정하고 맨 마지막에 여기 있는 것처럼 python.exe 다시 말해서 인터프리터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인터프리터를. 그래서 여기는 지정을 해놨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표준 파이썬 설치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지정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통합 개발 환경 파이참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이참만 설치해서는 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파이참은 통합 개발 환경의 껍데기예요. 이거를 실제 실행해주는 안에 코어 인터프리터는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터프리터는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프리터인 바로 표준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지정해 줘야 돼요. 자, 그거를 지정해 주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참은 독단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단독적으로. 얘는
우리가 설치한 표준 파이썬을 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자바의 이클립스도 대부분이 자바라고 하는 거는 그 JDK라고 하는 자바 도구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에서 그 설치된 도구의 컴파일러나 그 폴더 위치를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파이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얘들이 버전이 최근 버전은 이렇게 바뀌었던데 이러한 main.py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main.py를. 자, 여기 나오는 코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안 배운 게 아직도 있어요. 여하튼 근데 이걸 실행하면 여기 있는 대로 Shift 플러스 F10이라고 하는 단축 키를 누르시면 실행이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이게 실행 버튼이에요. 요 실행 버튼 누르면 실행이 되는데, 여기 있는 대로 요 프린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요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네요. 바로 F 스트링이죠. F 스트링인데 중괄호 사이에 여기 있는 인자를 변수를 써놨죠. 그래서 아직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써놓은 거를 가서 요게 출력이 되는, 자, 출력은 요 밑에 콘솔 창에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이파이참에 출력이 되죠. 자, 요 내부 구조는 아직 몰라도 됩니다. 아직 안 배운 게 많아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main.py를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가 아까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프로젝트가 결국 폴더예요. 이 폴더고, 이 폴더 밑에다가 여러분 저의 GitHub 페이지에 있는 파일들을 갖다가 여기다 카피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썬 파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이 이 버튼을 누르면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단축키로는 처음 오픈된 파일은 요거로 실행을 해야 돼요. 단축키로는 Ctrl Shift F10, Ctrl Shift F10.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 실행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설정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설정이.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요 그 파이참 윈도우의 오른쪽 하단부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에 파이썬 1.0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연결을 해 놓은 그 인터프리터 버전이 확실히 잘 보이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소스 파일 생성은,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New 파이썬 파일, 그럼 여기에다가 파일 네임을 직접 치면은 파일을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파일. 그래서 새로 만든 파일 네임을 myhello.py라고 했다.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배웠던 아주 쉬운 프린트 파이창 이렇게 써주면 얘는 Ctrl Shift F10을 하면 이 하단부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쉘보다는 뭔가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이 나죠. 자, 요게 여러 개의 코드를 이렇게 저장해 놓고 계속 실행하기에는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파이참도 잘 활용하는 게 매우 좋아요. 자, 편집기 폰트 설정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trl Alt S 단축키 또는 메뉴 파일 설정을 가서 요 왼쪽에 에디터 폰트에 가면은 편집기의 폰트를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내가 중간에 이런 퀴즈도 한번 내봤는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잘못된 것은 1, 2, 3, 4.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내용이죠. 바로 뭐였냐면 파이참만으로 개발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 파이참만으로는 안 되고 인터프리터가 있어야 돼요. 인터프리터가 표준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파이썬, 아나콘다라고 하는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든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안 돼요. 4번은.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 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10 사이의 수를 알아맞히는 문제입니다. 자,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이건 뭐냐면, 자, 1 사이에 10을 난수로 시스템이 하나 정해놔요. 그 정해놓은 수가 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맞춰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5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5가 맞으면 맞다라고 나올 텐데 5보다 더 작은 수다 그러면 5보다 더 작은 수를 다시 입력하세요. 3을 입력했어요. 그때는 3보다 더 크대요. 아니 5보다 작고 3보다 크면 뭐야? 4죠?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나오죠. 자,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 직접 해보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자, 모듈 랜덤을 통해서 1에서 10 사이의 하나의 난수를 저장해야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정답을 하나 저장을 해놓고요. 표준 입력으로부터 사용자로부터 이걸 받는 거죠. 이걸 받아서 in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정수로 바꿔요. 그 다음에 반복문 while true를 통해서 무한 반복을 하는데 그 나온 결과가 정답과 맞으면 브레이크로 종료를 하고 맞다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정답이 아니면 계속 입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루프를 들어가서 입력을 받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으로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에 대한 코드는 책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젝트 랩 2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커피 주문받아 주문 가격을 표시하는 코딩인데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에 가면 요새 이런 키오스크를 많이 쓰죠. 자, 이런 키오스크를 모의할 수 있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커피 메뉴 해가지고 1번 아메리카노 이렇게 나오고요. 옆에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입력을 할 때 0번 하면 종료되는 거고 1번 하면은 아메리카노인데 1번을 몇 개 먹을 거냐 이제 개수도 넣어야겠죠. 자, 요거를 할 건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처음에 하면은 환영합니다 나와요. 그리고 커피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류 어떤 거 선택할래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나와요. 수량 몇 개냐 하냐 이렇게. 그럼 1번 하나다 이거잖아요. 그럼 1번 하나면 얼마예요? 2,000원. 그럼 아메리카노 주문 한 개 주면 이걸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메리카노 또 나와. 그리고 종류 2번 이렇게 하면은 2번을 2개 시킨 거죠. 그럼 얼마예요? 7,000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0번을 누르면 이제 다 한 거죠. 그러면 앞에 거 주문한 걸 다 해서 총 가격이 나와요. 자, 앞에서 7,000원과 2,000원을 고르니까 총 가격이 잘못됐네요. 이게 잘못됐네요. 9,000원 나와야죠. 왜냐하면 여기 7,000원, 여기 2,000원이니까. 네. 아, 여기 현재 주문 가격이 합이군요. 죄송합니다. 이 주문 가격이 합이군요. 왜냐하면 2번이 5,000원이니까 2,000원, 7,000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000원이 맞네요. 7,000원 이렇게 나와야죠. 7,000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좀 써놨어요. 이렇게. 자,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반복 문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인풋도 받아야 되고 한번 읽어보시고 책에 정답이 있으니까 잘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프로젝트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랩 3은 요런 문제인데요. 1개월 달력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인풋으로 그 달의 최대일, 일반적으로 최대일은 뭐 29일, 28일, 30일, 31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받고요. 그 다음에 달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달력이 대충 이렇게 1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나와 있는데 이 첫날이 1일이 언제냐라는 거죠. 1일이. 무슨 요일이냐. 아, 물론 이거를 수식으로 다 계산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직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못하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1일이 무슨 요일이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으로 2개를 넣어줘요. 한 달 최대 일수를 입력해라. 31일이다. 그 다음에 첫날 1일의 시작 요일을 입력해라. 자, 6일이면은 첫날이 토요일부터다 라는 얘기예요. 첫날이 일요일이면 0을 집어넣고 첫날이 월요일이면 2를 집어넣고 요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번째 받는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6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제목을 출력을 하고 요 앞 부분을 뭔가 계산에 의해서 이만큼을 비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빈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6이니까 1, 2, 3, 4, 5, 6 6개를 비운다라는 개념이죠. 6개를 비우고 그 다음부터 2를 출력하고 그 다음 라인 넘어가서 넘어간다라는 건 뭐야? 이게 토면은 넘어가야 되죠. 2, 3, 4를 출력하고 여기서 받은 31이라고 하는 마지막을 까지 출력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달력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아주 전 단계예요. 진짜 달력 코딩을 하기 위한. 네, 진짜 달력 코딩은 좀 복잡하지만 이건 조금 쉽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설계를 좀 읽어보시고 한번 이것도 코딩을 혼자 해보시고 잘 돌아가는지 됐으면 여러분 책에 있는 거와 비교해보고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통합개발 환경 파이썬을 설치해봤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랩 3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랩은 꼭 자기만의 코딩을 해보시고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책에 있는 하나의 예와 비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